괜찮아. 43분만 있으면 끝나. 43분만 있으면. 미안해. 미안해. 우리 뭐 엘리베이터를 뭐 오늘 10시에 끝냈어. 케이크 사러 가야 돼. 아 진짜? 알았어. 그러면은 오랜만에 가연이가 요청을 하니까 칼퇴. 알았어. 칼퇴. 오케이. 자 그러면 갑시다. 야 다윤아. 민서야 어디 갔니? 어디 갔니? 어서 와. 어려워요. 어려워. 어렵습니다. 안 오네. 안 오네. 왜 안 오지? 자, 그러면은 천천히 우리끼리 잠깐 좀 가볼게요. 왔어. 다현이는 왜 안 오지? 아유, 오케이. 자, 속도가 속도로 갑시다. 속도가 속도. 자, 일단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기본 내용을 다들 알기는 할 거예요. 알기는 할 텐데 다 까먹었을 거라서 뭐 안 까먹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다시 정리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속도와 가속도는 기본적으로 우리 무슨 운동? 1차원 직선 왕복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가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오기만 하는 것도 아니라 아예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 다 따져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이 있어요. 자, 저기 학교가 있어요. 와, 근데 말도 안 돼요. 집에서 학교까지 일직선 대로예요. 말도 안 돼요. 그쵸? 어느 상태? 와, 일직선대로. 그냥 앞만 가면 되는 상태. 좌우가 없어요. 그죠? 직선 왕복 운동. 자, 근데 내가 집에서 학교를 가는데 열심히 가요. 다다다다다다 학교를 가요. 그러다가 한 반쯤 왔는데 가방을 놓고 왔어요. 그래서 집에 다시 가요. 그래서 집에서 가방 들고 다시 미친듯이 뛰어갑니다. 지각하지 않으려고. 자, 어때요? 보기 좋아요? 안 좋죠? 왜? 갔다 왔다 가는데 이 그래프를 보여줘요?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가시적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 라고 해서 생각한 게 집에서 학교까지의 어떤 위치를 시각에 대해서 나타내보자 라는 거예요. 시각에 대해서. 그러면 0초일 때가 집이에요. 시간이 지났어. 한 5분 걸렸어요. 학교 도착. 반 왔어요. 그러다가 늦을 것 같아서 막 2분 만에 뛰어왔어요. 집까지. 그리고 다시 3분 만에 학교를 갔어요. 엄청난 스피드. 그쵸? 위치 자체를 시각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보자 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순간이동을 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불연속이 나올 리가 없어요. 그쵸? 그 다음에 또 하나, 사람이 이렇게 막 뛰다가 갑자기 멈출 수 있어요? 안 되죠. 무릎 나가요. 자, 갑자기 멈출 수가 없고 서서히 멈춰지다가 그 다음에 뒤로 간다고요. 괜찮죠? 자, 그래서 얘는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자연스러운 움직임은 지구상에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모든 자연스러운 움직임은 전부 미분 가능한 상태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일단 맨 처음에 위치를 시각에 관해서 나타내 줍니다. 자, 그러면 걔를 갖다가 시각으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X축, Y축. 근데 여기서 XY가 아니라 시각에 대한 축, 위치에 대한 축. 그쵸? 위치, 공간, 시각, 시간. 그쵸? 그래서 얘는 시각과 공간을 모두 나타낸 그래프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내가 여기 집이에요. 집이 원점이었어. 그 다음에 학교가 있어요. 어떻게 된다고요? 시각의 흐름에 따라 가다가 왔다가 가는 거죠. 자, 그게 시각의 흐름에 따라 본다면 가다가 멈췄다가 다시 집에 왔다가 다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 도착하는 상태. 그쵸? 어떤 느낌인지 이해될 겁니다. 자, 편의상 학교가 1000m라고 한번 해볼게요. 1000m. 근데 내가 500m 지점까지 한 절반까지 5분 걸렸어요. 그 다음에 집에까지 미친 듯이 뛰어왔어. 7분.
2분 만에 뛰어왔어요. 그리고 10분 만에 학교를 주파했어. 1km를 3분 만에 갔어요. 미친 듯이 달려서. 자, 아무튼 이렇게 됐다라고 쳐봅시다. 자, 이게 지금 내가 움직이는 시각과 위치에 관련된 그래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뭘 생각할 수 있느냐? 그럼 내가 학교를 얼마 만에 간 거지? 10분 만에. 그럼 내가 1분당 얼마만큼 뛴 거지? 1분당 100m. 아닌데. 그쵸? 갔다 왔다 가니까 난 2000m 갔는데. 여기서 이제 해석의 차이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속도라는 내용의 정의입니다. 속도는 뭐냐면 걸린 시각의 이동거리, 아니 위치의 변화량이에요. 위치 변화. 자, 다시 한번 속도는 시각의 변화량분의 위치의 변화량이에요. 그래서 시각의 변화량을 시간이라고 불러요. 시각과 시각의 사이를 시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시각이 원래 맞아요. 야, 몇 시야? 라고 하면 시각이 얼마야? 이거예요. 미안, 아무튼 그냥 그렇다고요. 자, 그리고 얘는 위치의 변화량. 이거를 물리에서는 변위라고 부릅니다. 위치의 변화량. 변이라고도 불러요. 자, 이거를 평균 속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평균 속도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거를 평균 속도, 출발 지점부터 10분이 될 때까지의 속도를 구한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10분 동안에 위치 변화예요. 처음 위치는 0이죠. 나중 위치가 1000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중간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지 않아요. 처음과 끝만 봅니다. 1000m만 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평균 속도는 100m/분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0분부터 5분까지 간 거는 얼마냐? 자, 그럼 얘는 또 5분 갔죠? 5분 동안 갔는데 500m 움직였습니다. 뭐야, 똑같네? 그쵸? 자, 이번에는 5분에서 7분으로 한번 볼게요. 자, 5분에서 7분까지 가는 동안에 시각은 2분 변했어요. 그쵸? 위치는 빵에서 500 뺐죠? 마이너스 500이에요. 우와! 마이너스 500이 나올 수 있나? 있어요. 위치의 변화이기 때문에.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는 거기 때문에 속도는 음수가 나올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50m/분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다른 개념을 한번 볼게요. 평균 속력. 그렇죠? 평균 속력의 정의는 뭐냐? 시각의 변화량분의 거리의 변화량이에요. 이 거리의 변화량을 쉽게 말하면 그냥 이동거리예요. 괜찮죠? 이동거리. 자, 그러면 얘는 0분에서 10분까지의 이동거리라 그러면 걸린 시각이 10분이죠? 자, 얼마나 이동했어요? 500 갔다가 500 갔다가 1000 갔죠. 얘는 지금 2000m 이동했다고요. 그쵸? 이동거리가 2000m예요. 그래서 200m/분이 될 거예요. 자, 속도랑 속력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른 겁니다. 속력은 방향이 아예 없어요.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그냥 다 플러스예요. 근데 속도는 앞으로 가면 플러스, 뒤로 가면 마이너스예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0분부터 5분까지다. 얘는 차이가 없네. 그렇죠? 5분 동안에 500m 갔으니까 100m/분이에요. 앞으로만 가면 속도랑 속력은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앞으로만 가면은. 자, 그러면 뒤로만 가면은 어떻게 돼요? 2분 동안에. 뒤로 500m 갔네? 그치만 이동거리는 500이라고요. 250m예요.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속력은 음수가 안 나오는구나. 이동거리가 음수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치 변화는 음수 나올 수 있지만 이동거리는 음수가 안 나오니까 속도는 음수가 돼. 속력은 음수 불가능. 양수만 가능.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조금만 더 내용 해석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알고자 하는 속도를 구하려고 한다. 그 속도는 뭐냐면은 속도는 시각의 변화가 한없이 빵으로 가는 거예요. 자, 요게 지금 델타 t분의 델타 x예요. 그렇죠? 자, 걔를 한없이 시각의 변화가 빵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시각의 변화, 미소 변화분의 위치의 미소 변화가 되겠고요. 얘를 뭐라고 부른다? 속도라고 부른다고요. 무슨 속도? 순간 속도예요. 그래서 속도는 아무 말 없으면 그냥 다 순간 속도입니다. 오케이? 순간 속도예요. 자, 그래서 이쪽에다가 한번 좀 써볼게요. 다시 한번 속도. 이거 좀 정리하고 가야 되는구나. 자, 그래서 순간 속도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그래? 이게 평균 속도 다시 한번 봐봐요. 0부부터 10분까지면은 기울기예요, 그냥. 그죠? 속도는 기울기. 얘도 기울기예요. 요것도 기울기. 그렇죠? 속도는 그냥 기울기일 뿐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내가 3분의 1대의 순간 속도를 구한다 라고 쳐봐요. 그럼 얘는 요거예요. 그렇죠? 양수값. 순간 변화율이구나. 똑같이 기울기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지점에서의 속력을 구한다고 했을 때 차이 있어요? 없어요. 그치만 6분 같은 경우에는 속도 음수죠. 속력은 양수예요. 왜? 뒤로 바꿨기 때문에. 괜찮죠? 양수화 시키기 때문에 속력은 양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거를 내가 만약에 거리함수라는 걸 좀 만들어 본다고 친다면 거리를 보통 S라고 잡습니다. 물론 우리가 거리를 알 필요는 없어요. 이건 적분해서 다 들어가니까. 자, 거리함수로 본다면 얘는 어떤 느낌이냐? 앞으로 갈 때는 똑같아요. 뒤로 가는 것마저도 다 이동거리 입장에선 플러스라고요. 괜찮죠? 자, 거리함수는 0초부터 지금까지 움직인 거리의 누적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야. 그게 거리함수. 오케이? 자, 그러면 나머지 7분에서 10분까지는 그대로 또 올라가서 많은 거예요. 괜찮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GT, 얘는 FT. 다시 한번 6분에서는 속도랑 속력이 부호만 차이가 난다고요. 괜찮죠? 뒤로 갈 때는 부호 차이 납니다. 하지만 앞으로 갈 때는 똑같지 않더라도 부호가 똑같아요. 크기가 완전 다 똑같아요.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거리함수는 우리가 솔직히 이쁘게 나타내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면은 구간에 따라서 다 잘라붙여야 되니까 하나의 식으로 이쁘게 나오기가 좀 힘듭니다. 오케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위치함수 아니면 속도함수 이걸 기준으로 주게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다시 한번 속도는 벨로시티 약자 미분으로 들어가 줍니다. 그쵸? 시각을 속도로 미소하게 나눈 상태로 볼 수 있어요. 그쵸? 미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속력은 뭐라고요? 속력 뭐지? 다른 말로 속도의 크기라고요. 그렇죠? 왜? 아예 양수면 그대로인데 음수면 부호만 바꾸잖아요. 그렇죠? 양수는 다 똑같고. 그래서 속력은 절대값 V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괜찮죠? 절대값 V. 자, 그리고 가속도. 얘는 그냥 생각할게요. 가속도 정의는 시각의 변화량분의 속도의 변화량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순간 가속도라고 한다면은 dvdt예요. 그렇죠? 이거를 편의상 A, 엑셀러레이터 약자 A로 갖다가 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A는 F2'이라고 해서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 궤도함수는 우리가 수능에서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수투에서는 안 나오기 때문에 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냥 가속도는 속도 미분 정도로만 보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구나.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구나. 자, 절대값 씌우면 속력이구나. 그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위치 가지고 속력 구하려면 어떻게 한다? 미분해서 그냥 절대값 씌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여기까지 이 노란 부분이 딱 지금 단원에서 들어가는 내용 전부 다예요. 그렇죠? 지금 단원에서. 자, 그럼 마지막에 정적분 활용해서 속도와 이동거리 관련된 얘기가 나오죠. 걔는 어떻게 들어가요? 속도가 주어져 있을 때 위치의 변화를 묻는 적분해야 나오는 내용이 나오고요. 미분의 반대가 적분이에요. 자, 그건 나중에 다시 할게. 자, 가속도를 적분하는 것도 희박하게 한 번씩 나와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의미상 봐봐요. 속력은 거리의 미분이죠. 그래서 얘를 미분하는 내용이 나오지는 않아요. 미분이긴 했는데 어차피 거리함수를 우리가 못 구한다고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동거리를 속력 적분으로 들어가는 게 마지막 단원의 내용 핵심이에요. 마지막 단원 내용의 핵심.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절대값 적분. 우리는 그걸 넓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속도의 넓이가 이동거리입니다. 속도의 정적분의 위치 변하고 속도의 넓이가 이동거리.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할게요. 일단은 노란 것만 알고 있어도 돼요. 노란 것만. 자, 그러면 문제 잠깐 한번 좀 풀어봅시다. 여기다 다 써놨어. 다 써놨어. 오케이. 자, 문제 한 번만 풀어볼게요. 자, 96번 한 번만 해볼게요. 96번. 자, 그래서 이거 속도가 같아지는 지점을 구해보면은 VP가 2T제곱 VQ가 마이너스 3T 플러스 5. 그렇죠. 이 둘이 같아지는 지점이니까 2T제곱 플러스 3T 빼기 5는 빠. 1초일 때네요. 그쵸. 1초일 때. 걔 말고 딴 게 또 있기는 하겠지만 시간이 마이너스 2분의 5초예요. 그쵸. 무조건 0초에 시작하는 거예요. 0초에. 그래서 음수 시간은 개념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1초일 때 위치는 1초일 때 위치는 3 이상하다. 4 그래서 둘 사이에 위치 차이가 거리가 됩니다. 이동거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위치 차이. 오케이. 자, 그러면 레벨 3로 한번 가봅시다. 조금 어려워요. 100번.
엄청 빠르다. 자, 속도가 같아지는 게 두 번입니다. 도함수가 같은 게 두 번이라는 얘기예요. 2t제곱 빼기 8t 플러스 6이 k랑 만나는 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 이거 그냥 판별식 쓰면 안 돼요. 양근만 두 개요. 양근만 두 개. 음수 시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잉. 우리 방금 한 게 양근음근 내용인데. 자, 요게 지금 속도 구해볼게요. A의 속도 미분해보면 2t제곱 빼기 8t 플러스 6. 그 다음에 얘의 속도 B의 속도는 K예요. 됐죠? 이 둘이 같아지는 거. 2t제곱 빼기 8t 플러스 6이 K랑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같게 만들어 달라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는 지금 아래로 볼록한 이치함수. 그쵸? 0,6이에요. 자, 그러면 최소값은 얼마예요? 대칭축이 2죠. 2 집어넣으면은 8 빼기 16 마이너스 2네요. 그쵸? 자, 그래서 양근만 두 개 나오려면 K값이 이런 느낌으로 나와줘야 될 거예요. 마이너스 2보다는 크지만 6보다는 작아야 돼요. 양근 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뒤로 좀 넘어가 볼게요. 뒤로. 그냥 속력으로 들어갈게요. 속력 108번 한번 풀어볼게요. 108번 108. 미안, 갑자기 훅 넘어갔어. 훅. 답 아니야? 등거 빠졌다. 오잉? 오잉?
이 100번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겠다. 왜? 만약에 K가 6이즘, 해설자에 이즘 등호가 들어가 있거든? 시작 지점에서의 속도가 똑같다. 이거는 같아지는 게 아니고 같은 거라서 사실 좀 애매하기는 합니다. 엄밀하게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얘는 그냥 이렇게 잡을게요. 출발 후라고 할게요. 출발 후. 출발 후라고 하고 등호는 그냥 떼는 걸로 그냥 갑시다. 출발 후라고 하고 0초일 때의 속도가 같아지는 거는 사실상 일반적으로 우리가 같아진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그래요. 실제 그게 수능의 관점이기도 하고요. 얘는 내가 나중에 문제 수정 좀 해야 되겠다. 갔다 와요. 괜찮아. 편해. 막 써도 돼요. 오케이. 솔직히 너무 쉽죠? 최대 속력이라고 한다면 어차피 미분에서 속력 지점이 최대값 나와주면 되는 거니까 그죠? 대칭축에서 나오면 끝나죠? 괜히 쓴 것 같아. 넘어갈게요. 넘어가고요. 저기 114번 한번 풀어볼게요. 114번 114
자, 기억은 1 집어넣은 것과 3 집어넣은 게 같은지만 보면 되죠. 니은은 V0가 7이냐, 그렇죠? 0초일 때 속도가 7이냐, 미분에서 0 집어넣어서 7인지 아닌지 보면 됩니다. 디귿은 4초일 때가 속도. 그러니까 두 번 미분해주고 4 집어넣어봤을 때 0인지 아닌지만 보면 됩니다. 자, 리얼은 운동 방향을 3번 바꾸냐, 출발하고 나서, 그렇죠? 운동 방향을 3번 바꾸냐, 무슨 뜻이에요? 극점이 3개냐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요. X 입장에서. 그렇죠? 극대극소. 아, 속도가, 도함수가 서로 다른 세 양근인지 물어보는 거야. 근데 3차 함수를 미분했는데 서로 다른 세 양근이 나올 리가 없죠. 그렇죠? 다 했네. 자, 1 집어넣으면은 3분의 10. 3 집어넣으면은 일단 3분의가 아니네. 그렇죠. 분모가 3이 없어요. 아닙니다. 미분해서 0 집어넣으면은 7이죠. 맞네요. 자, 두 번 미분해볼까? 아, 이거 미분은 다 해봐야 되겠네. 그렇죠. AT는 2T 빼기 8. 와, 이 4초일대 가속도가 빵이 맞네요. 운동 방향 3번 바뀌냐? 아, 얘 지금 0과 8이잖아요. 운동 방향 한 번 바뀝니다. 그렇죠? 어떻게 돼요? 맨 처음에 뭐라 그래야 될까? 맨 처음 위치가 빵이에요. 빵이고 뒤로 가다가 8초일 때가 극대 찍고 아니 극소 찍고 그 다음에 그냥 증가하네요. 그냥 이렇게 가네. 괜찮죠? 그래서 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 이것도 사실 원래 엄밀하게 따지면은 이건데 그냥 막 그린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운동 방향을 한 번만 바꿉니다. 니은과 디귿이겠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레벨 시간이 레벨 3는 별로 차이는 없어서 얘는 그냥 넘어가고요. 자, 제동거리 관련된 거 한 번만 좀 풀어볼게요. 제동거리. 121번 한번 해볼게요. 121번. 자, 속도가 0일 때가 정지하는 상태가 될 겁니다. 그러면 몇 초에 정지하는지만 알면 돼요. 그럼 어차피 뭐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뒤로 갈 일은 없잖아요. 브레이크 밟았는데 그죠? 앞으로 가다가 그냥 멈추다 끝! 이렇게 나가니까 그냥 멈춘 그 시간에서의 위치만 구해주면 그게 그냥 이동거리라는 얘기예요. 속도 빵 되는 지점에서 멈춥니다.
이거 지금 미분 잘못한 것 같은데. 아닌데? 맞네. 오케이. 자, 그래서 답 자체는 별로 어렵진 않을 거라서, 그쵸?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얘는 속도 구해보면은 7.2 빼기 0.72 t죠? 얘는 0.72, 마이너스 0.72로 묶으면 t 빼기 10. 10초에서 멈추네요. 그렇죠. 10초에서 멈춥니다. 아이고, 이 속도 시각 그래프를 놓고 본다면 위치가 이런 식으로 생긴 상태예요. 그렇죠? 이 예식 자체가 이렇게 생겼다고요. 자, 근데 10초일 때가 지금 딱 멈추는 상태예요. 실제로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가다가 속도가 점점 줄다가 속도가 빵 되죠. 뒤로 가면 안 돼요. 뒤로 가면, 그렇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후진하면 안 되죠. 그대로 쭉 가는 거예요. 그렇죠? 멈추는 겁니다. 오케이, 멈춰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위치 시각 그래프예요. 그럼 여기다가 10만 집어넣어주면 되겠네. 72에서 36을 뺐죠. 36이구나. 그렇죠. 답이 36이에요. 오케이. 자, 뒤로 넘어가서 위로 던진 물체의 위치와 속도. 당연히 꼭대기까지 올라갔을 때가 속도가 빵인 상태일 거예요. 그렇죠? 똑같이 문제 풀어요. 자, 정지했을 때 제동거리랑 같습니다. 자, 근데 조금 어려우니까 저기 128번 한번 해볼게요. 자, 참고로 128번. 이거는 한 20개 정도만 해줍시다. 내신 엄청 나와요. 엄청 나와요. 지겨울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128번. 직접 한번 풀어봅시다. 자, 몇 초일 때 부딪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 충돌하는 그 순간에 속도를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충돌 시각을 구해주고 그때의 도함수인 속도의 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야, 언제 충돌할까요? 한 가지 힌트만 더 줘볼게요. 쭉 떨어져요. 바닥에 닿으면 충돌이에요? 아니, 옆면에서 충돌이 일어나요. 그렇죠? 옆면에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중심좌표랑 연결시키면 직각. 반지름이 0.5m예요. 높이는 언제일 때 충돌할까요? 자, 1분만 이따 마무리할게요.
자, 다시 한번 60도입니다. 아, 직각이네. 30도네. 어우, 1대 루트 3대 2예요. 1m인 지점이 됐을 때가 충돌하는 순간이에요. 아, 높이가 1일 때 시각을 구해주면 되는구나. 그쵸? 자, 높이가 1일 때의 시각이니까 5t제곱이 20, t제곱이 4. 2초일 때 충돌합니다. 아, 2초일 때 속도 구해주면 되는구나. 이 초일 때 속도를 구해주면 되는구나. 속도 시간 구했잖아요. 2만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다시 한번. 아, 이게 충돌하는 그 지점이 높이가 1일 때니까, 아, 그때의 시각은 5t제곱이 20일 때, t제곱이 4일 때, 얼마 2, 마이너스 2는 아니겠죠. 과거에 부딪혔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초일 때 부딪히는구나. 그래서 속도식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10t. 그래서 2초일 때의 속도는 마이너스 20m/s.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아이고, 야, 시간이 너무 빠르다. 야, 원래는 시각에 대한 변화까지 다 가려고 그랬는데, 제발 이번엔 많이 풀어오겠지? 많이 풀어오겠지? 평균 90% 이상의 정답률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까지는 최대한 많이 풀어올게요. 저 숙제는 136번까지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일요일날 아마 도경쌤이 수업 나가실 텐데 시각에 대한 변화를 나가고 부정조건 끝납니다. 다음 시간에 일요일날. 부정조건은 진짜 할 게 없어요. 정말 간단합니다. 우와! 우와! 탈출이 다니시다. 아, 잠깐. 2분. 오케이.